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양대군으로 잘 알려진 세조와 충신으로 상징되는 김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조와 김종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종서는 1383년 전라남도 순천에 이름난 무인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칼싸움과 활쏘기를 좋아했어요. 당시 고려의 장군 이성계는 우왕의 명령으로 요동정벌에 나섰는데 고려 군사와 백성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생각에 위화도에서 돌아왔고, 이런 결정은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충성을 맹세한 장군이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책에선 분명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불충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성계 장군을 원망하지 않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백성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건 백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과 같아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존재하니까요. 혼란스런 나라 상황 속에서 어린 종서는 왕과 신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1392년 이성계는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고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어요. 종서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신하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문과 시험에 응시한 김종서는 16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탁월한 실력으로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어요. 신 김종서, 전하와 백성만을 위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김종서는 여러 직책을 거쳐 병조의 하급 관리가 됐는데요. 어느 날 명필가인 최홍효가 태종의 명으로 수십 장의 임명장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 최홍효 대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김종서였지만 그런 김종서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서의 능력을 높이 샀던 황희는 김종서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자네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이 모여 나라가 움직일 만큼 큰일이 되는 거라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1418년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김종서는 사헌부 감찰이라는 관리의 잘잘못을 고하는 직책에 있었는데요. 지방 관리의 보고가 거짓임을 확인한 김종서는 세종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세종은 김종서에게 광주 판관을 맡겨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게 했는데요.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며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세종은 국토와 행정구역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땅이 좁고 백성이 많지 않아 현과 진을 설치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상소가 들어왔어요. 전하, 지방관의 보고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서는 황해도에서 쉬지 않고 구석구석을 살폈고 변방에서 지내는 걸 꺼렸던 관료들의 거짓 보고라는 걸 밝혀냈어요. 김종서에 대한 믿음이 커진 세종은 종삼품인
사헌부 지비로 승진시켰는데요. 세종은 김종서와 함께 국토와 행정구역 정비라는 계획을 실천해 갔어요. 문관임에도 무관 못지않은 용맹한 기상이 있음을 알던 세종은 김종서를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로 임명했는데요. 그해 겨울, 김종서는 조선에서 가장 추운 동북방 지역으로 떠났어요. 백성을 지키는 게 전하를 위하는 길. 내 손으로 전하의 백성을 지켜드리겠다. 갑작스런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김종서는 수시로 병사들의 무예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433년 김종서는 주변의 여진족을 물리치며 국경선을 정비해 갔어요. 이때부터 김종서는 대호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김종서는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토를 확장하고 정비했는데요. 그 노력으로 육진이 완성됐어요. 사군과 함께 조선의 땅을 넓히고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종의 계획도 완성된 거였죠. 김종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1417년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의 둘째 아들 이유가 태어났어요. 이유는 훗날 수양대군이 되는데요. 이유는 훗날의 문종 이향과 훗날의 안평대군 이용과 함께 글 공부를 하며 우애 좋은 형제로 자랐어요. 어린 수양대군은 사가에 살면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이런 경험은 수양대군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됐죠. 세자는 학식이 뛰어나고 성품도 인자할 뿐만 아니라 용모 또한 훌륭했는데요. 수양대군은 점점 욕심을 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당시 왕족은 관직에 나갈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쌓여갔고 그럴수록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커졌어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세종, 세자를 도와 훈민정음 창제 연구에도 힘썼는데요. 수양대군의 어머니인 소헌왕후가 세상을 뜨자 세종은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룬 책을 간행하려고 했어요. 이때 수양대군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석보상절이란 최초의 훈민정음 불서를 간행했어요. 수양대군은 무예엔 자신이 있었지만 학문엔 세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세자와 함께 연구나 경연에 참여해서 학문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1437년 건강에 이상을 느낀 세종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했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거의 모든 일을 의정부의 영의정, 우의정, 그리고 좌의정 이렇게 삼정승이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삼정승이 먼저 논의한 뒤에 임금에게 보고할 것만 골라 보고하고 나머지 일들은 의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업무를 직접 보고받는 육조 직계제는 왕의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세종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의정부 서사제가 계속되면 왕권은 약해지고 의정부를 중심으로 신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죠. 왕의 권력을 대신들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 수양대군은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한 것에 불만이 생겼어요. 이후 건강이 더 안 좋아진 세종을 대신해서 세자가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의정부 서사제는 계속됐어요. 수양대군은 정승의 힘이 커지는 것을 걱정했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수양대군은 무예 실력이 뛰어났는데요. 어릴 때처럼 신분이나 직위를 따지지 않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분을 쌓았죠. 반면 최고의 명필로 불린 안평대군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황보인, 김종서 등 문신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한편 1449년 국경선 근처의 몽골족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세종은 몽골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이른을 바라보는 김종서에게 몽골족의 침입을 막게 했어요. 북방에서 쌓은 경험과 세종에 대한 충심으로 김종서는 몽골족에게 이기고 변방을 지켜냈죠. 저 장군님, 궁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승하하셨다니. 김종서는 몽골족을 물리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세종의 승하 소식을 들었어요. 1450년 세자는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이 됐어요.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은 문종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사 대부분을 직접 처리했고 김종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커져갔어요.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힘이 커져가자 선조들이 일으킨 왕조를 대신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얼마 뒤 문종은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에 임명했는데요. 수양대군은 나라의 실무를 맡아보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만나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어요. 1451년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가 김종서에 의해 완성됐고 5개월 뒤 김종서는 35권의 고려 사전료를 편찬했어요. 고려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책이었죠. 문종은 성군이었지만 몸이 약했고 결국 몸져 눕고 말았는데요. 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대신들이 잘 알지 않소. 경들이 나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세자를 잘 보필해 주리라 믿소. 신 김종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하를 지킬 것입니다. 1452년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12살의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바로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입니다. 김종서는 어린 왕이 정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보필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인재를 뽑기에 미숙한 왕을 위해서 의정부에서 마땅한 인물을 걸러 노란색 표시를 하면 왕은 그 사람을 임명하는 황표 정사를 시작했어요. 왕을 보필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대신들이 왕을 손에 쥐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수양대군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신들이 옥좌를 차지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한 군주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김종서는 단종에게 힘을 실어줄 종친 어른으로 수양대군의 바로 아랫동생인 안평대군을 선택했는데요. 이때 수양대군은 지략이 뛰어난 한명회를 소개받았어요. 한명회의 활약으로 수양대군은 여러 인재를 모았고 김종서의 움직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명나라에서 단종을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조서가 도착했는데요. 감사를 전하는 뜻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하는데 수양대군이 자청해 명나라로 가겠다고 했어요.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행동에 불안해졌어요.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일을 자청하는 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수다.
반드시 나와 대신들이 전하를 지켜드려야 한다. 이번에 명나라에 가서 확실히 내 존재를 알리고 올 것이오.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대신들의 소나기로부터 지켜내야겠다. 그럼 어디 호랑이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대호! 이 밤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전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전해드려라. 내가 없어진다 한들 대감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전하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1453년 김종서가 수양대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계유정난이 시작됐어요. 수양대군은 김종서 대감과 뜻을 함께한 수많은 대소신료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계유정난 이후 단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양대군이 영의정이 되고 조정의 실권을 거머쥐게 됐어요. 단종은 자신이 왕권을 포기해야 자신들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종은 1455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줬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이 됐어요. 하지만 수양대군이 직접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어요. 이 일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1456년 세조를 거부하고 단종에 대한 절기를 지킨 사육신은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육신의 계획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선왕이 된 단종과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마저 유배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금성대군과 단종 모두 세조의 명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때가 1457년 단종의 나이 17살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정비된 법전 경국대전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시작됐는데요. 세조 때 시작된 법전 편찬은 성종 때 완성돼 반포됐고 오늘날까지도 세조의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는데요. 모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였어요. 또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로 바꿨어요. 이렇게 세조의 제도개혁은 계속됐어요. 세조는 작은 일에도 많은 대신의 토론을 통해 처리된다는 걸 불필요하게 생각해서 집현전과 경연마저 폐지했어요.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조와는 달리 주요 관직에 오른 대신들이 계유정난의 공을 앞세워서 점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세조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왕의 권력을 나눠 갖는 것에 반대해 왕의 자리에 오른 세조는 자신의 곁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생기자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후회가 생겼어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조는 원각사를 세우고 다양한 불교 서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불교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인 1468년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는 많은 업적만큼 또 많은 과오를 남기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어요.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란 걸 깨달았던 김종서. 왕권을 강화해 중앙집권제를 확립시켰지만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세조.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진 못했지만 조선은 더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